야, 뭐, 씨발, 뭐 이런 일 다 있어. 씨발, 족같네, 진짜. 안녕하세요. 서방서방 이서방TV의 이서방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왔다는 거겠죠? 때문에 즐겁고 활기찬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2년 만에 아들을 볼 수 있게 됐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사랑하는 아내를 2년 만에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기 한 남자가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블랙박스 사진이 있습니다.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를 흥얼거립니다. 가사에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넣어 부르면서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이 노래는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노래 선물이 되고 맙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로 이름은 고유정, 나이는 84년생으로 올해 36살입니다. 고향은 제주도고요. 대학에서 피해자 강 씨를 만나 대학 CC가 되어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혼 후 2013년 아들을 낳았으나 성격 차이로 2018년 합의 이혼을 했고 아들 양육권 역시 고유정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고유정은 고 씨라 칭하겠습니다. 강 씨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40만 원을 양육비로 보냈지만 고 씨의 겁으로 아들을 만날 수가 없었고 결국 면접 교섭 재판에서 승소 후 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을 만나기로 한 2019년 5월 25일 고 씨는 아들이 게임하는 사이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더욱더 화가 났던 일은 이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지구정화? 제주도 전사? 이런 들이 쳐 돌았나 이씨. 저는 일베 엄청 싫어합니다. 워마드 역시나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역감정 조장, 남녀 갈등 조장 전부 싫어합니다. 남혐, 여혐 요즘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너무 싫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거기에 추천수 14개. 하여튼 워마드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미친들. 중요한 건 정황상 이번 살인이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사실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고 씨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잔혹성, 치밀한 계획, 평정심인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잔혹함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제주도와 경기도 김포 두 곳에서 전 남편의 시신을 훼손한 정황이 나왔는데요. 먼저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흉기로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합니다. 훼손된 시신은 상자 등으로 담은 뒤 자신의 차량에 싣고 홀로 펜션을 나서는데요. 이어 28일 오후 6시쯤에는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비닐장갑과 종량제 봉투 30장, 향수, 여행용 캐리어 등을 구입해 시신 일부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30분쯤 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하여 배를 탄 후 1시간 이후쯤 고 씨는 전 남편의 시신을 약 7분간 바다로 유기합니다. 그리고 29일 아버지 집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에 도착한 뒤에는 바다에 유기하지 못한 나머지 시신을 처리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제주에서 미리 택배를 이용해 주문한 전문 도구를 이용해 재차 훼손한 뒤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치밀한 계획입니다. 범행 전 흉기는 물론 청소도구까지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고 씨는 법원이 면접 교섭을 결정한 지난달 9일 이후 지난달 10일쯤부터 스마트폰으로 범행과 연관된 정보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 씨는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과 니코틴 치사량을 비롯해 범행 도구와 수법 등을 검색하였는데요. 특히 고 씨는 사람뼈와 동물뼈 비교,
감자탕 뼈 버리는 법 등 시신유기에 관련된 정보도 치밀하게 검색했다고 합니다. 소름. 18일에 고 씨는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여객선을 통해 제주도에 입도했는데요. 이때 시신 훼손에 쓸 도구들도 청주 주고지에서 챙겨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9일 제주 동부경찰서가 공개한 폐쇄회로 CCTV를 보면 고 씨는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제주 시내 한 마트에서 칼과 표백제, 베이킹 파우더, 고무장갑, 세제, 세수대야, 청소용 솔, 먼지 제거 테이프 등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입 품목을 보면 고 씨는 범행 전부터 살해와 시신 훼손, 흔적을 지우기 위한 세정 작업까지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 씨는 해당 물품을 카드로 결제하고 이어 본인의 휴대전화로 바코드를 제시해 포인트 적립까지 하는 여유를 보였답니다. 포인트 적립? 뿐만 아니라 제주시 이도일동 모처에서 강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허위 문자를 보냈는데요. 27일 오후 4시쯤 취업도 해야 하니 고소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씨는 경찰에서 김 씨가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일이라고 추정해왔지만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고 씨는 이미 살해된 전 남편 강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문자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고 씨에게 속아 엉뚱한 장소를 수색하는데 하루 이상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는 평정심입니다. 고 씨는 범행 이후 쓰고 남은 물품을 환불하는 등 평소 같은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바로 고 씨가 남편 강 씨를 살해한 이후 남은 물품을 제주 시내 모 마트에서 환불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거 진짜 또라이 같은. 이날은 고 씨가 제주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로 빠져나가는 오후 3시 15분쯤 고 씨가 마트에서 범행 과정에서 쓰고 남은 물품을 환불하고 빠져나가는 장면입니다. 오윤성 순천 향대 교수님께서는 고 씨가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남은 물품을 반납해서 환불까지 받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볼 때 당시 평정심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놀라운 평정심은 죄책감이라든지 후회, 괴로움을 느끼는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로파일러의 조사 결과 고 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유가 사이코패스의 경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지만 고 씨는 가족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정황을 봤을 때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유족의 신상 요구 요청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6월 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 고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 씨가 얼굴이 노출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경찰에 진술하여 경찰 측이 얼굴을 최대한 가려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차라리 죽지. 그런데 여초 사이트 쪽은 그 많은 여자들이 남자 손에 죽을 때는 신상 공개 거의 전혀 안 되더니 남자가 피해자가 되니까 바로 공개하네. 역시 이 나라는 남자들만의 편이야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결국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 녹화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입하고 있던 취재진에 의해 포착되어 얼굴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애매합니다. 두 번째는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인데요.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었던 펜션을 현장 보존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이 사건 발생한 제주의 한 펜션 인근 CCTV 영상을 직접 찾아줬고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까지 수사 요청했던 것과 맞물려 경찰의 부실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고 씨와 통화로만 사실 확인을 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박기남 제주 동부경찰서 서장은 지난 9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건 초기 실종 사건이었기 때문에 최종 기지국 신호를 중심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결국 11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이 치밀한 사전 계획으로 단독 범행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고 씨를 12일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고요. 고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시체 손괴, 시체 유기, 시체 은닉입니다. 그리고 결국 살해 동기는 밝히지 못했는데요. 범행 수법 역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체격 차이와 사전에 졸피뎀을 구입한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몽롱한 상태 또는 반수면 상태에서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많은 분들이 접하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힘드신 분들은 바로 피해자의 유족분들일 건데요. 유족분께서 국민청원을 올리셨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서방 이서방TV 오늘은 여기까지도 서방 이서방TV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